데스 노트.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법과 정의를 추구하던 한 학생.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곧 죽는다. 어느 날 우연히 데스 노트를 줍게 되고 뉴스에 나오는 휴학범의 이름을 노트에 적자 휴학범은 오래지 않아 정말로 참혹하게 죽는데, 법과 정의를 추구하던 이 학생의 마음을 담아 저도 살짝 적어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담당 권성동. 첫 번째 브리핑, 호남의 세금 폭탄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호남에서 지방선거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전남지사 등 국민의힘 후보들을 뽑아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가 이 지역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단체장 후보들 당선되는 지역에 제가 세금 폭탄 투하해서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세금 폭탄 투하해서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세금 폭탄이면 세금을 폭발적으로 많이 거두겠다는 건데 이게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말실수였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듣던 지지자들도 이를 따져보지 않은 채 의뢰 좋은 말 했을 거라 생각하고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정확하게 들은 분은 있네요. 세금 폭탄이 아니고 예산 폭탄입니다. 예산 폭탄입니까? 세금 폭탄 했나요? 예산 폭탄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흥분하다 보니 말이 자꾸 혼나오네, 지금. 지난 2017년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다 기억하시죠? 네, 당시 강원랜드 내부에서 채용비리를 주도했던 임원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1심이 끝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카지노 공기업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 부정 채용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00명이 넘게 해고됐고 검찰은 특별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채용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유력 정치인들과 지역 인사, 강원랜드 인사라인 전원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이 지난 후 재판 결과는 어떨까? 당시 인사 비리를 저지른 강원랜드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인사 총책임자였던 최응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권성동 의원 전 비서관을 강원랜드 수질 전문가로 추천한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윗선 지시에 면접 점수를 직접 조작한 권모 전 인사팀장.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최흥집 당시 사장을 제외한 모두 교도소행을 면했습니다. 징역 1년 확정 후 형기를 만료했거나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 끝나고 2019년 3월 시작한 이번 재판은 2년 4개월 넘게 진행됐습니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의 재판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은 1년 넘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 염동열 전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로 법정 구속을 면했고 역시 대법원 선고만 남았습니다. 용두삼이 검찰 수사와 이후 이어진 지루한 법정 공방. 해고된 강원랜드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였던 공기업 채용 비리는 이렇게 사장 외 별다른 처벌자 없이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해서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는 우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우 씨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의 아들로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
윤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 대행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역량도 충분하다며 대선 당시 캠프에서 고생해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말한 겁니다. 또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박성민 전 청년 비서관을 거론하며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우 씨의 채용이 공정한 채용이었음을 강변하고 나선 건데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강릉 지인인 우 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일 뿐 아니라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민주당은 채용 농단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선관위원회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 대행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대통령실의 채용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소신을 지키란 얘기예요. 지금 소신을. 난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코로나 조심해 조심해. 올해만 한 2-3번. 엄마 나는 그렇게 허망하게 안 죽어. 할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엄마. 엄마 걱정하지 마. 길이 너무 좁아서 미어 터져서 차도로 나오는데도 경찰들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차도 확보해. 사람 위로 올려. 그건 분명히 학살입니다. 맞습니다. 전쟁도 아니니 지금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원에서 그 현장은 국가는 학살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44일째입니다. 꿈만 꾸면 그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44일이 100년 같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자 유가족들이죠.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요, 희생자 158명 중에 38명의 가족들이 모였었는데요. 지난 주말 유가족 협의회 창립 기자회견에는 97명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책임자로서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까지는 외면만 당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당 의원님들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발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압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갔더라도 과연 가만히 손 놓고 계셨을런지요. 네, 유가족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재난의 정쟁화다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모를 넘어서 예방으로 가야 한다라고도 했는데 권 전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표결에는 기권을 했었죠.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까?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렸던 듯한데요. 자식 잃은 사람들을 왜 반정부 세력 취급하냐고 했습니다. 세월호가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의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소리를 내밀어 줬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면서 유가족을 질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입니다.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되었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안이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을 두고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열린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권 의원을 향해 유가족이 반정부 세력인과 되물으며 세월호 유가족도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6주 만에 유가족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올린 글을 놓고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조차 뿔뿔이 흩어져 치러야 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유가족협의회 창립총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눈물바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의 환생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려 합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수수방관 방치로 인해 너희들 158명의 꽃다운 20대 청춘들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게. 곳곳에서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출범한 유가족협의회엔 이태원 참사의 전체 희생자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97명의 유가족 17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역 없는 엄격한 책임 규명,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니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는 오늘 출범한 유가족협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유족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만 내놨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16일 이태원에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시민추모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방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세월호가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정부 세력입니까? 저희가 반정부 세력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의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처음 요구했던 그 요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까? 유가족들 모아놓고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이 당연한 죽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니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책임 있는 여당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월호가 가는 길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우리한테 와서 세월호가 가는 길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